뭐가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그걸요. 아예 정해버리는 겁니다. 영정법은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어느 왕 때 시행되는 거냐면 인조 때 시행됩니다. 인조. 예, 인조 때 시행되는 건데요. 일결당 사두. 일결당 사두로 완전히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일결당 사두만 내. 라고. 그러니까 이 최저세율,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이 최저세율을 아예 그냥 확정 지어 버리는 것이죠. 최저세율. 그러니까 가장 저율의 어떤 세금을 지금 매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힘들어? 알았어. 제 세금 조금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갈게. 좋지? 따라와. 자, 요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 이면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와, 최저세율, 와, 그래, 뭐, 괜찮은데? 그래, 그럼 뭐, 이 정도면 우리도 좋아. 하지만 그 이면도 한번 보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최저세율, 예, 기층민중들한테는 세금을 가장 적게 걷는다는 게 좋죠. 그런데, 그 기층민중들이 좋아하는, 와, 웃고 있는 그 뒤쪽에서 더 크게 웃고 있는,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그렇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집권층들은 더 좋겠죠. 나는 요만큼, 그러니까 기층민중이 요만큼 조그만 땅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최저세율 그냥 만족 오케이. 네. 그런데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다고요. 예, 그 사람들한테 최저세율 적용? 이건 엄청난 또 하나의 세금 감면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정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표면상에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이면에 진짜 이 정책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만 보신 게 아니라 이 정책이나 이 세법 같은 게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쯤은. 아시죠, 여러분들? 영정법, 일결당 사두. 이 법을 딱 정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사실은 영정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납 쪽에 문제가 있어요. 공납 쪽에서 이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공납은 이제 특산물을 내는 건데,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 중앙에서 지방 군현으로 할당이 되면 이 군현에서 집집마다 네, 특산물을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네, 특산물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여기서 부과 기준이 뭐냐면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내는 그런 부과 기준. 이게 공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산물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귤나무에 귤이 다 떨어졌어요. 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거 다 내래요. 자, 이러면서 이런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등장했던 방납업자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조선 후기 와가지고 이 방납의 폐단이 생긴다고요. 방납의 폐단. 자, 이러면서 이 방납의 폐단을 시정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러면서 그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안이 나와요. 그때 이에 대한 대안.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이 뭐냐면 쌀로 내자는 겁니다. 쌀로 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쌀로 내자? 그럼 기득권층, 그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얘기인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쟁 전의 모습과 전쟁 후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 전에는 콧방귀도 안 껴요. 이렇게 있었는데 양난을 거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금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층 민중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법을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 법이 뭐였냐면 바로 대동법이라는 겁니다. 대동법. 자, 요 대동법은요, 어느 왕 때 시행이 된 거냐면 요거는 광해군 때 시행이 된 겁니다. 광해군. 네. 광해군은 폭군이죠? 폭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를 보면. 이게 아주 이게 그 당시 그 집권층들이 보면요. 폭군 맞아요. 폭군 맞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무섭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 어떤 그 정책을 위반하는 어떤 그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요. 경제적인 것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거는 여러분들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돈과 관련된 것 때문에 나 돈 내기 싫어 라고 하면 그 속물근성. 저 인간 저거 뭐야? 뭐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명분을 갖고 그 정치를 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내가 공격받지 않는 그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세법적인 측면에서 이 기득권층이 굉장히 광해군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이게 기층 민주주의 어렵다고 하는데 너희들 세금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광해군이 이야기했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의 영창대군 살인사건, 영창대군을 죽였던 그 사건, 증사시키잖아요. 그 사건. 그리고 강옥립 투항사건. 이런 정치적인 이슈, 명분론 이런 걸 들고 나오면서 광해군을 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 바로 이런 세법에 대한 저항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네. 자, 이 대동법은 뭐냐면요. 이게 1결당 12두씩을 내라는 거예요. 1결당 12두씩을 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공납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공납의 부과 기준은 호예요. 호. 집집마다 같이 내는 겁니다. 집집마다. 양반도 요만큼, 상민도 요만큼, 중인도 요만큼 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1결당 12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1결당 12두입니다. 이건 뭐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라는 거예요. 공납에서는 내가 토지가 있건 없건 우리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그건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1결당 12도 여기서 보면은 난 토지 없는데요? 근데 그걸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우와! 세금 면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기층 민중들은 대동법이야말로 정말 와우!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세금 보세요. 지금 이 조세 같은 경우에 1결당 4두예요. 근데 1결당 12두면 이게 사실은 조세보다 더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대동법 부과 기준이 지금 토지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집집마다. 호에서 지금 토지로 지금 왔다는 이야기죠. 1결당 12도. 자, 이 말은 뭐냐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구조라는 얘기죠. 와우, 이거 광해군 뭐야? 세금 폭탄 때렸네? 있을 수 없지. 이 세금 폭탄. 저 광해군 폭군. 맞아, 폭군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